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어떻게 봐야 하죠?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3부, 외모, 성, 생명 6개 주제 중에서 6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과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뜨고 있는 분야가 BT, 즉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게 신앙적으로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트에 있는 유전자 조작 표시가 되어 있는 식품은 먹기에 조금 꺼려지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죠?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질문한 학생을 칭찬하고 싶군요. 학생이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단순히 관심을 두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매우 예쁘네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한국 교회와 사회의 밝은 미래를 봅니다. 그래요. 생명공학은 양날의 칼과도 같아요. 생명공학은 인간과 세계를 더욱더 잘 이해하고 인류의 질병 치료에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 미래를 엄청난 위험 속에 빠뜨릴 수도 있죠. 우리는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과학은 고배율의 현미경, X선 촬영술, 천문학적인 전산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세포 차원의 극미한 세계에서 전개되는 생명 발생 과정을 관찰하여 분석하는 분야를 말해요. 생명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바늘끝보다도 더 작은 미세한 세포 안에 500페이지 분량의 책 5,000권에 해당하는 유전인자가 들어있으며 이 유전인자들을 중심으로 매우 정교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이로운 생명 발생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은 생명과학의 발견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죠. 문제는 생명공학에 있어요. 생명공학은 유전자를 자르는 기능을 가진 제한효소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잘라내고 원하는 유전자를 잘라낸 부위에 끼워 넣는 기술이에요. 생명공학은 간단히 말하면 유전자 조작 기술을 뜻해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 중에서 병든 유전자를 발견했을 때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병든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유전자를 끼워 넣을 수 있다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죠. 이것이 유전자 치료예요.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이용되는 사례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이미 문제가 있어요. 유전자 치료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약 300건 정도 시도하면 서너 건 정도가 겨우 성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것도 성공이 확실하게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현존하는 생명체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의 유전자를 고양이의 유전자에 집어넣어 어류도 아니고 포유류도 아닌 동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식물의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해서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람의 유전자와 짐승의 유전자를 결합해서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키메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 내려는 시도는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향해 도전과 모욕을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전자가 조작된 생명체는 각종 질병과 기형을 갖고 있을 위험이 크며, 만일 이런 생명체가 성공적으로 조작되어 번성하게 된다면 기존 생태계에 끼치는 부작용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종을 창조해 내려는 시도는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창조의 권리를 인간이 가로채서 장난하는 일종의 창조 놀이 또는 하나님 놀이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악이 되죠.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이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의 크기를 결정하는 유전자를 찾아낸 다음 이 유전자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토마토의 크기를 10배가량 크게 만들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10배나 큰 토마토를 생산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생산된 토마토가 곧 유전자 조작 식품이에요. 생명공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세계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조작된 식품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유전자 조작식품의 반입을 일절 금지하기도 했어요. 생명공학자들은 재래종으로는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달라요. 여기서 재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순수한 농작물을 가리켜요. 세계의 식량 문제는 재래종의 생산성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부지방에 가면 자연적인 퇴비가 섞인 아주 비옥한 땅이 많이 놀고 있어요. 미국의 한 주 정도의 지역만 작물을 심어서 키우면 전 세계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나오죠. 문제는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식량을 다른 나라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강대국은 일부러 재래종의 생산을 줄이고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만들어 약소국에 팔아 이윤을 챙기고 있죠. 또 유전자 조작 기술은 우생학의 도구로 악용될 수도 있어요. 우생학이라는 것은 열성 형질을 가진 생명체를 우성 형질을 가진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유전자 조작 기술이 어떻게 우생학의 도구로 이용되는지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머리를 좋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머리를 나쁘게 하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머리를 좋게 하는 유전자를 끼워 넣은 다음에 이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으면 머리가 좋은 아이가 태어나겠죠? 같은 방법으로 얼굴이 예쁜 아이, 힘이 센 아이 등을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만일 이런 시도들이 성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머리가 좋고 얼굴도 예쁘고 힘도 센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출현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은 머리도 나쁘고 얼굴도 예쁘지 않고 힘도 약한 재래식의 인류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힘도 센 신인류로 나누어져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이처럼 유전자 조작 기술은 선용될 수도 있고 악용될 수도 있는데 악용될 소지가 훨씬 많아요. 현대의 과학자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인류의 미래에 어떤 피해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등을 신중하게 따져 봐야 해요. 그런 후에 만일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며 인류의 미래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일이라면 중단하는 결단을 해야 해요. 오늘날 생명공학이 미래를 선도하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공학을 전공하려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러나 생명공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공부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교만한 바벨탑을 쌓고 금지된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하나님 놀이를 하는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 청소년들은 생명공학이 가진 위험성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면서 생명공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는 뚜렷한 소명을 가지고 이 분야에 들어가야 해요. 감사합니다.